게 자, 내분점입니다. 안에서 분할해주는 점. 그래서 수직선으로 얘기해드렸죠, 지난 수업. 자, A점이 여기 있음. B점이 여기 있음. 이때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해주는 점을 우리가 편의상 P라고 해볼게. 그럼 P는 어디 있을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선분 AB 안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면 요 길이를 M이라고 하면 요 길이가 N의 비율이 됐을 때 요 정도에 적당하게 있으면 이게 점 P인 거야. 됐지? 여기다 지금 동그라미를 그려놨죠. 이유는 비율이니까 그래요. 길이가 아니라 비율입니다. M 대 N 비율. 그럼 이때 다음 점 P를 우리는 BA라는 선분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한 점을 P라고 할 수 있다? N 대 M으로 내분한 점. 됐죠? 또 차이를 알고 계셔야 돼. A에서 시작해서 B로 가는 선분인 거야. A에서 B까지 가는데 중간에 M을 딱 찍는 그 순간 M 대 N으로 내분해 주는 거. 마찬가지 B에서 A로 갑니다. B에서 A까지 N 대 M으로 내분해 주는 점. 됐죠? 그래서 요거 순서 잘 보셔야 됨. 두 번째, 첫 번째 것만 쓰고 또 얘기해 볼게.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해 주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A 좌표를 X1, B 좌표를 X2, 점 P 좌표를 X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A에서 P까지의 길이는 X 빼기 X1일 거고요. B에서 P까지의 길이 두 점 사이의 거리죠. X2에서 그냥 X를 빼면 되겠습니다. M 대 N 비율이니까요. AP의 길이 대 BP의 길이가 M 대 N 비율을 갖고 있을 거고 이거를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X 빼기 X1 대 X2 빼기 X가 M 대 N일 거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죠? 자, 외항부터 봅니다. NX 빼기 NX1은요. 내항이죠. MX2 더 빼기 MX가 될 거고 자, 얘가 여기로 넘어가고 얘는 여기로 넘어가요. 그럼 넘어가면 MX 더하기 NX는 MX2 더하기 NX1으로 표현되고요. X를 묶으면 남은 건 M 플러스 N이겠죠. 양변에 M 플러스 N을 나눠주시면 X는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에 나오는 공식은 다음과 같이 유도해서 말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3페이지에 있는 공식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 자, 두 번째. 이거를 외우라고 시키면 여러분들이 계속 힘들어해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나는 얘를 이렇게 외우라고 해요. 자, A, B를 M 대 N으로 내분했다. 라고 하면 자, A, B죠. A 좌표를 먼저 씁니다. X1. B 좌표를 씁니다. X2. 몇 대 몇? M 대 N. 이렇게. 그래서 내분이면 더하는 거예요. 안에 있습니다. 더해요. 둘이 더한 값 M 플러스 N분의 크로스합니다. 얘가 얘랑 크로스돼서 여기로 내려오는 거야. MX2. 얘가 크로스돼서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NX1. 둘이 더한 값 쓰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림으로도 보여드렸죠. 얘하고 얘를 곱한 게 써지고 얘하고 얘가 곱해진 게 써질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게 분자에 들어오면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익혀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이야기. 자, 두 번째. 자주 쓰이는 게 있습니다. 1대1 내분점. 자,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을 때 이때 이 A, B를 1대1로 내분해주는 점이라고 하면 A에서 B까지 1대1로 나눠주니까 한 가운데가 찍힐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 A, B의 중점이라고도 해요. 뭐라고요? 중점. 그럼 중점 좌표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1대1 내분점이죠. 그럼 우리 여기 M하고 N 대신에 1, 1을 써주면 되니까 1대1 내분점은 2분의 크로스하면 그냥 X2, 크로스하면 그냥 X1이겠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눴죠? 뭐예요? 평균이에요. 됐죠? 세 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면 평균입니다. 네 개를 더해서 4로 나누면 평균이죠. 우리가 얘를 산술 평균이라고 불러. 여러분들 지금까지 썼던 그 평균 계산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눴네 평균입니다. 그래서 두 점의 중점의 좌표를 구해줘. 3분 AB의 중점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것 말하시면 됩니다. 이게 수직선에서의 내분점에 대한 이야기. 끝.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수직선에서 이렇게 신나게 얘기를 했으면 이제 좌표평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좌표평면 넘어갔을 때 내용도 어렵지 않아요. 여기다 한번 그려드리고서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도 쭉 한번 풀어볼게. 자, 좌표평면으로 갑니다. Y축이 있고 X축이 있겠죠. 자, 편의상 1사분면에만 그려볼게요. 자, 여기 A라는 점이 있음. 좌표는 X1, Y1. B라는 점이 뭐 요런 데 있음. 좌표를 X2, Y2 라고 놓을게요. 자,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해 주는 점은 어디 있을까? 라고 하면 자, 선분 A, B를 역시 마찬가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그 점의 위치를 우리가 P라고 하면 뭐 요만큼이 M이면 요만큼이 N이 되겠죠? 비율로 나눕니다. 그럼 요 점을 우리는 P라고 할 수 있을 거야. P. 요렇게. 이때 P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죠? 라고 하면 자, 점 P에서 X축에다 이렇게 수선을 내려 긋습니다. 그 다음 점 A에서 X축과 평행한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됐죠? 그럼 봐봐. 이 작은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 닮음인 게 눈에 보일 거야. 그럼 이때 너네가 알고 있는 닮음 비율 쓰면 돼. M 대 N이니까 여기도 몇 대 몇? M 대 N입니다. 됐죠? 그럼 다시 여기가 M이면 여기는 N인 거야. 받아들여? 다시 말하면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해주는 점이 점 P의 X좌표야. 다시 말하면 A점의 X좌표와 B점의 X좌표를 M 대 N으로 내분해주는 점을 찾아주시면 돼. 그게 점 P의 X좌표. 두 번째, 점 P의 Y좌표는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시 M 대 N, 여기도 M 대 N이죠. 여기도 M 대 N입니다. 닮은 비율. 됐음? 그럼 요 길이가 M, 요 길이가 N. 그러면 Y1, Y2를 M 대 N으로 내분해주는 점을 찾으면 그게 점 P의 Y좌표야. 다시 Y1, Y2를 M 대 N으로 내분해주는 점을 찾아주시면 돼. A점의 Y좌표와 B점의 Y좌표를 M 대 N으로 내분해주는 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시 말하면 수직선에서 했던 이 짓을 X좌표 따로 한 번 더 해주고 Y좌표도 따로 한 번 더 해주면 되겠네 라는 거. 그래서 공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A점 좌표를 X1, Y1, 점 B의 좌표를 X2, Y2라고 하고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해주는 점의 좌표를 말해줘 라고 하면 첫 번째 X좌표부터 둘이 더한 값 분의 X좌표입니다. 크로스에서 넘어오죠. 요렇게 MX2 X좌표입니다. 크로스에서 넘어와요. 요렇게 NX1 더하면 이게 점 P의 X좌표. Y좌표는요. 마찬가지 M 플러스 N분의 Y좌표죠. 얘가 크로스에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MY2 Y좌표가 크로스에서 넘어와요. NY1 둘이 더한 값. 이게 내분점의 P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4페이지에 있는 좌표평면에서 두 점의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 거 끝. 됐죠? 그래서 공식에 대한 이야기와 소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봅니다. 자, 넘어가서 13페이지 문제를 몇 개 좀 보고요. 그 다음 14페이지에도 문제를 몇 개 보고 그 다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최대한 좀 더 풀어본 다음에 수업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13페이지입니다. 풀어왔어? 아, 왜 이렇게 열심히 했어? 잘했어. 아, 공부 더 해온 건 네가 잘한 거야. 잘했어. 뭐야 이게
사람이야. 자, 잘했네요. 숙제죠. 자, 갑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요! 자, 수직선에서 얘기입니다. 7번 볼게요. 자,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거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돼. A, B니까 A 좌표를 먼저 써. 그 다음 B 좌표를 써. 몇 대 몇? 2대 3이야. 내분합니다. 둘이 더한 값 5분의 이렇게 하시면 돼. 크로스 해서 써주시고 크로스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둘이 곱하면 6,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6 더한 값 몇이에요? 0. 끝. 됐죠? 7번은요? 0이네요. A, B를 2대 3으로 내분해준 점의 좌표가 0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려보시면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 자, 14페이지로 갑니다. 뒤로 가서요. 자, 이번엔 13번입니다. 자,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 선분 A, B를 5대 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이번엔 좌표표면 넘어왔죠. 자, A, B예요. 순서 이렇게 쓰면 돼. A 좌표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 B 좌표를 쓰고요. 5대 1이니까 5대 1 해서 가운데쯤에다 뿅 써주시는 게 좀 안 이쁠 거야. 자, 내분하죠. 둘이 더한 값 6분의 자, X좌표부터 갑니다. X좌표 크로스 해서 곱하면 25. 그 다음 X좌표 크로스 해서 곱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1. 이 둘이 더한 값이 X좌표. 끝. 그럼 Y좌표는요. 6분의 같은 패턴 그대로 가죠. Y좌표입니다. 크로스 해주시면 0. 크로스 해주시면 6 더한 값. 정리하면 되겠죠. 6분의 24 4, 6분의 6 1. 이게 13번 4,1이 A, B의 5대 1 내분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끝. 연습해 보세요. 자, 우측으로 갑니다. 16번. 16번입니다. 자, 두 점 A, B를 왜요? 왜? 자, 두 점 A, 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2분의 3,7이라고 했죠. 그럼 자, 봐봐. A, B예요. A 좌표는 A,4고요. B 좌표는 마3,B입니다. 얘를 3대 1로 내분을 한대. 자, 가요. 3대 1입니다. 더하면 4분의 자, X좌표부터 볼게. X좌표 어떻게 하면 돼요? X좌표 크로스하죠. 그 다음 X좌표 크로스하죠. 그래서 자, 둘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그 다음 여기 더해주면 곱해주면 A. 이렇게 될 거고요. Y값 마찬가지 4분의 크로스에서 3B. 크로스하면 4를 더한 값이 되겠죠. 얘가 2분의 3,7이랑 같은 건데 라는 말이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결론 4분의 A-9가 2분의 3이랑 같은 값이니까요. 양변에 4를 곱해주면 A-9는요 6이 될 거고요. A는 15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4분의 3B 플러스 4가 7이니까요. 3B 플러스 4는 28이 될 거고요. 3B는 24가 되니까 B는 몇이었다?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15, B는 8. 끝. 자, 그림으로 그렸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분점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연산은 다음과 같이 크로스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15페이지 무게 중심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무게 중심. 자, 삼각형에서 여러분들이 무게 중심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물론 내심과 외심을 보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그냥 무게 중심만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무게 중심이 무엇냐?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중선의 교점. 뭐라고요? 중선의 교점. 중선이 뭡니까? 중선이 뭡니까?
중점의 그은선. 그래서 중선. 중점이 뭔데요? 1대1 내분점. 그 뭐야? 삼각형 보시면 세 점이 있죠. 자, 첫 번째 점, 첫 번째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중점에다 그은 선. 얘를 우리가 중선이라고 불러요. 그럼 마찬가지 여기 있는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그은 중선이 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도 그을 수 있겠죠? 그어주시면 이게 공교롭게도 하나의 점을 다 지나거든. 그때 우리는 얘를 무게중심 G라고 씁니다. G. 무게중심이 돼요. 그래서 중선의 교점이다 라는 거. 자, 첫 번째 있는 꼭지점을 x1, y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점을 x2, y2. 세 번째 점을 x3, y3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있죠? 몇 대 몇? 2대 1. 맞아요? 2대 1. 이 개념을 갖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다음 점을 찾아볼 거예요. 자, 이 점은 BC의 중점이죠. BC의 1대1 내분점이죠. 그럼 BC의 1대1 내분점 어떻게 하면 돼? X좌표 2개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죠. 평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음 점의 좌표를 M이라고 하면 얘는 2분의 X2 더하기 X3고요. 2분의 Y2 더하기 Y3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1대1 내분점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네가 아는 건 여기가 2대1 비율이라며. 그러면 무게중심 좌표는요. AM 선분을 2대1로 내분한 점을 찾으면 돼. 자, 내분점 찾는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A, B, A, M이죠. A 좌표는 X1, Y1이고요. M 좌표는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이네요.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구하기. 어떻게 하면 돼요? X좌표부터 크로스, X좌표부터 크로스 해서 써주시고 Y좌표도 같은 루트 그대로 크로스해서 써주시면 되겠네. 그럼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3분의 자, 둘이 곱해지면 2가 약분되죠. 그럼 X2 더하기 X3이고요. 곱하면 그냥 X1이네요. 그럼 결론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나오겠네요. 끝. 그럼 다시 Y좌표는요. 3분의 크로스 쭉 갑니다. 2 약분되죠. 그럼 Y2 더하기 Y3 곱하면 Y1이네. Y1, Y2, Y3 이게 무게중심의 좌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줘 라고 했더니 이 세 꼭지점의 X좌표를 다 더해서 몇으로 나눔? 3. Y좌표도 3으로 나눔. 3개 더해서 3으로 나눴네? 무슨 뜻이에요? 평균입니다. 그래서 중점을 말해주세요. 두 점의 평균을 말해주면 되는 거야. 무게중심을 말해주세요. 세 점의 평균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걸 외우고 계시면 조금 더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15페이지 밑에 있는 문제들. 자, 앞에 보시면 그 문제를 풀러 가보겠습니다. 19번입니다. 19번. 자, A, B, C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 말해줄래요? X좌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 더하면 몇이에요? 3으로 나누면요? 2. Y좌표 하나, 둘, 셋 보겠습니다. 몇이에요? 다 더하면 몇이에요? 6. 3으로 나누면 2. 해서 결론 2,2가 다음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였습니다. 내 말 잘 안 들어. 자, 24번 보겠습니다. A, B, C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고요. 무게중심 누군지 나와 있죠. 무게중심 어떻게 구해요? X좌표 3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누죠. B 플러스 19. Y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눕니다. A 마이너스 1. 그게 무게중심 6,43이랑 같아요. 인 거죠. 결론 B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고요. A는요. 마이너스 8.
됐죠?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끝.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어렵지 않은 간단 연산이었다. 넘어갑니다. 자, 쭉쭉 가요. 네. 나 혹시 너무 급한 티나? 좀 급해?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급하지 않아요. 연습 한번 해봐야지. 너는 시켜봐야 되겠다. 겠지만 다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 그 무수히 많은 사각형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각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조금 독특한 친구들이 있어. 누구냐면 사다리꼴이라는 거야. 사다리꼴. 어떻게 생겼어요? 사다리처럼 생겼어요. 그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 뭔지 아시죠? 양 옆에는 평행할 필요가 없잖아. 대신에 선반들은 평행해야 되잖아. 그게 사다리꼴이야. 그러니까 사각형 중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사다리꼴이라고 불러. 한 쌍이 평행하면. 됐죠? 근데 그런 사다리꼴들 중에서도 또 특이한 애들이 있더라고. 뭐가 있냐면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 얘는 뭔데? 평행하는 거야. 사변이. 그러니까 마주보는 두 쌍이 다 평행한 거야. 그래서 사변이 평행하네? 그래서 평행사변형이야. 그러니까 이름에 뜻이 있어요. 별거 없지? 그럼 평행사변형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 그래서 우리가 걔를 마름모라고 불러. 왜 마름모일까요? 얘도 이름에 뜻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마름모 왠지? 이게 마름이라는 식물의 잎의 이름이야. 그래서 거기서 이거 이파리가 이렇게 생긴 거는 마름처럼 생겼네 해서 마름모라고 부른 거야. 그러니까 마름이라는 식물이 있고요. 그 식물의 잎의 모양에서 따온 겁니다. 평행사변형 중에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아. 그럼 마름모라고 불러. 그 다음에 또 있죠. 평행사변형 중에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 직사각형. 다 90도로 같아. 그래서 직사각형. 다 직각이네? 그래서 직사각형인 거야. 마름모이면서 직사각형인 것들이 있죠. 그걸 우린 뭐라고 불러? 정사각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그럼 당연히 정사각형이라 하면 사각형이 갖고 있는 성질은 다 있어야지. 변이 4개야. 점이 4개야. 맞아? 꼭지점 4개 있어야 돼. 당연한 거야. 마름모라고 하면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성질은 다 갖고 있어야 돼. 4변. 두 쌍씩 마주보는 변이 다 평행할 거야. 됐음?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 마찬가지 직사각형이라고 해도 얘는 당연히 평행사변형의 한 종류니까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성질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평행사변형이거든.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의 성질 기억나시는 거 말해볼까요? 네 변이 평행하다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합니다는 평행사변형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이야. 우리가 정의라고 부르고 그때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을 거야. 첫 번째, 이웃하는 두 내각의 합은 180도야. 마주보는 두 대각은 크기가 똑같아.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도 서로 똑같아.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해. 기억나? 이거 중학교 2학년 과정이거든. 됐죠? 이런 것들이 성질. 거기서 우리가 보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16페이지에 있는 내용 요거.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해. 이걸 봅니다.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해. 이 성질은 잘 기억해 주셔야 돼. 자, 두 번째. 그 중에 마름모를 또 다시 볼게요. 마름모. 평행사변형 중에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우리는 걔를 마름모라고 불러요. 그럼 마름모의 성질은 당연히 평행사변형의 성질 가져가.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는 거 맞다. 근데 거기 하나 더 붙어요. 수직으로 이등분합니다. 그래서 마름모 성질을 말할 때는 평행사변형의 성질,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데 수직으로 이등분해. 옵션이 하나 더 붙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겁니다. 이건 마름모의 뜻이야. 그래서 마름모의 성질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27번 같은 문제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27번이죠. 위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A, B, C, D를 연결한 사각형이 평행 사변형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 자, 주의하세요. 중이래. 주의하세요. 평행 사변형이었으면 좋겠어. 누가? A, B, C, D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요 점을 A라고 하고 요 점을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해야지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우리 분명히 규칙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사각형 A, B, C, D가 사각형 평행 사변형이야 라고 했거든. 그럼 무슨 뜻이냐면 A라는 점을 찍어 B까지 연결해 다시 C까지 연결해 다시 D까지 찍었지 그리고 원래 A로 돌아와. 그랬을 때 그림이 평행 사변형이어야 돼. 그래서 여기가 A, B, C, D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A, B, C, D 이렇게 돌려야 돼. A, B, C, D 이렇게 돌리시면 돼. 여기서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 아닌데요. 우리 학교 선생님은 A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했는데요. 상관없어요. 뒤집으면 되니까. 됐죠? 아닌데요. A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고 했는데요. 상관없어요. 돌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한 점을 찍고 나서 A, B, C, D 순서대로 돌려야만 그때 그려지는 그림이 평행 사변형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4고요. B좌표는 5,-4. C는 6,3. D는 A, B라고 했죠. 평행 사변형이 되려면 성질을 만족시켜야 되겠습니다. 어떤 성질?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함. 됐죠? 그 말의 의미는 A와 C의 중점이 B와 D의 중점이랑 같다는 얘기겠죠. A, C의 중점 좌표가 B, D의 중점과 같아야 됩니다. 중점은요. 1대1 내분점, 평균. 그럼 A, C의 중점 X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 2분의 5, Y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 2분의 7. 얘가 B, D의 중점 2분의 A 플러스 5, 2분의 B 빼기 4랑 같아야 해. 그래서 A는 0이 오면 되고요. B 자리에는 11이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0, B는 11. 끝. 27번 문제. 됐죠? 그래서 그림 그리실 때 이렇게 그려주시는 것까지 주의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30번 풀고서 갈게요. A, B, C, D A, B, C, D가 있습니다. 이번엔 말은 뭐네요. 연아 왜 그래? 아저씨 너무 힘들어. 아저씨 목도 너무 아파.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 힘내야죠. 화이팅! 자, 말은 뭐입니다. 말은 뭐 그려야지요. 아유 잘 그렸다. 됐죠? 자, 여기를 A, B, C, D라고 해야지. 그럼 이때 말은 뭐라고?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으로 이등분해줘. 대각선의 이 길이가 같다는 게 아니야. 그냥 이등분해준다는 거야. 참고로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는 직사각형이 갖고 있는 성질입니다. 계속 갑니다. 그래서 A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B점은 0, A, C는 2, B, D는 1, 0이거든. 그럼 또 마찬가지. AC의 중점이 BD의 중점이랑 같아야 되겠구나. AC의 중점 좌표는요. X 둘이 더해서 2로 나누죠. 2분의 1, 2분의 P-1. BD의 중점은요. X 둘이 더해서 2로 나눕니다. 2분의 1, 2분의 A. 오! B 빼기 1이 A랑 같은 거네요. 관계식이 하나만 나왔네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말은 뭐라는 거.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 쓸 수 있습니다. 뭘 쓸 수 있냐면 피타고라스. 그치? 아니면 말은 뭐라고? 평행사변형 중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게 말은 뭐라며.
그러면 A부터 D까지의 길이나 A에서 B까지의 길이나 B에서 C까지의 길이나 C에서 D까지의 길이나 모두 다 같겠지? A점, D점의 좌표는 온전하게 알고 있네요. 그럼 우리가 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잖아. X끼리 뺀 거 제곱하면 4, Y끼리 뺀 거 제곱하면 1 더하면 루트 5잖아. 맞아요? 그럼 당연히 AB의 길이도 루트 5 나와야지 마름모니까. 그럼 AB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게요.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그게 루트 5. 그러면 A 플러스 1의 제곱은 4. A 플러스 1은 풀마 2. A는 마이너스 1 풀마 2. 그래서 A는 위로 더하면 1이거나 밑으로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와우! 문제에서 A는 0보다 작다고 했네요. A는 마 3입니다. A가 마 3이니까요. B는 몇인 거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A 값, B 값을 지금처럼 또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평행사변형과 마름모가 주로 나올 겁니다.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라는 성질을 이용해 주시고 마름모가 나오면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혹은 수직으로 2등분한다 라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문제 풀어오시면 되고요. 다음 수업 때는 설날 여러분들 드렸던 선물 점검하니까 체크해 오시고 교재 미흡한 부분은 미리미리 메꿔 놓으셔야만 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